자, 시간에 이어 지역 갈등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갈 거야.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했고 잘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고 강조를 앞 시간에 했다고. 앞 시간에는 민족 간의 갈등까지 봤고, 자 이번 시간에 종교 간의 갈등까지 갈등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다 해서 끝을 낼 거야. 자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이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이 나와 있어. 카슈미르, 스리랑카, 북아일랜드, 미얀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카슈미르 지방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카슈미르는 인도의 북부 지방에 해당이 되고 있다고. 인도의 북부 지방 대략 어디쯤 되는가 하면은 요 정도쯤, 요 정도쯤인데. 자, 인도가 문화가 상당히 복잡 다양하다. 언어만 하더라도 뭐 800개 정도 되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교도 복잡하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되면서 종교 때문에 국가가 찢어졌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자, 그래서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인도가 되고,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스리랑카,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렇게 된다라고 했다고. 자,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되던 그 당시, 자 여기는 카슈미르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파키스탄으로 편입될 건가, 인도로 편입될 건가. 자, 주민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지. 주민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다고. 그럼 어디로 편입돼야 되냐? 파키스탄 영토로 편입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카슈미르 지방을 관리하던 지배층이 뭐 쉽게 이해하게 하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야. 카슈미르 지방의 이 도지사가 믿고 있던 종교가 힌두교였어 이게. 그 결정을 이제 도지사가 하겠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니까 이 카슈미르 지방 전부 다를 어디로 집어넣느냐? 인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그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 카슈미르 지방의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파키스탄 영토로 편입되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인도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카슈미르 지방의 갈등은 파키스탄의 이슬람교하고 인도의 힌두교하고의 갈등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지. 이런 종교 간의 갈등을 둘러싼 영역 갈등이 되는 거야. 앞 시간에 얘기했지, 그지? 뭐 갈등 원인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쪽, 여기 이제 민족 간의 갈등이기도 하면서 종교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는 곳인데, 스리랑카에 이제 살고 있는 이 민족이 대부분이 신할리즈 쪽. 뭐 외래어다 보니까 싱할리족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많다고. 나는 뭐 편의상 싱할리족이 나는 이 입에 많이 익어가지고 그냥 싱할리족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요즘 보니까 신할리즈족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자, 이 스리랑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싱할리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당연히 종교는 이제 불교를 믿고 있다고. 자, 이 스리랑카가 뭐로 유명하냐면은 섬이잖아, 그지? 이 국가 이름은 스리랑카야. 그런데 이 섬 이름을 얘기할 때는 이 스리랑카의 이 섬의 명칭은 뭐냐? 실론섬이야. 실론섬. 실론이라고 뭐 들어본 거 없니? 편의점에 가면 실론 뭐 팔고 있을 텐데? 니네들은 별로 안 좋아하나? 그래도 워낙 유명해서 본 적은 있을 텐데? 실론티. 뭐 차를 안 좋아하니까 먹어본 적은 없겠지만 들어는 봤겠지. 실론티라고 TV에 그 광고도 많이 했는데, 실론티 차로 유명한 거. 이거 말고 이 사람아, 이거 말고 이거 마시는 소주 마시는 느낌 들었네. 마시는 차 말이야. 마시는 차. 영국의 식민 지배를 겪었잖아.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스리랑카 이 실론 섬을 차 재배지로 만든 거야. 차 재배지를. 자, 그러면서 이 차 재배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도 남부 지방에 있는 타밀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쪽으로 보낸다고.
그러면서 신할리즈족을 관리하도록 했어. 신할리즈족들은 차 재배하는 뭐 노동자 역할 정도, 타밀족은 그걸 이제 관리하는 뭐 중간 뭐 지배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뒤에는 누가 있냐? 영국이 있지, 영국이. 예. 그래서 이 타밀족 입장에서는 차 생산량이 많으면은 지네들 위에 있던 영국 그 관리자들에게 뭐 좀 보너스도 받고 뭐 그러겠지, 그지? 그럼 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좀 심하게 좀 다뤘겠지, 그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을 쭉 가지고 있었을 텐데 결국 독립을 했거든. 그 뭐 관리를 하던 타밀족은 소수야, 신할리족은 다수야. 믿고 있던 이 타밀족들이 믿고 있던 영국이 가버렸어. 자, 상황은 역전되지 이게. 그래서 니네들 입장 갈궜다고 하면서 이제 공복을 이제 가기 시작하겠지. 타밀족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얘네들도 무서운 애들이야. 얘네들 타밀족 얘네들. 얘네들이 인도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당연히 힌두교를 믿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 타밀족들이 그 행했던 그 악랄한 그 행위에 같은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도에서도 쟤네들은 진짜 말도 하기 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네들이 무슨 짓까지 했느냐면은 무장 세력을 이제 키웠어. 무장 세력을 키워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쪽수에서 밀리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힌두교를 믿고 있으니까 힌두교에 뭐 카스트제도 있잖아, 그지? 계급제도. 계급제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계급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잖아. 그 불가촉 천민 출신의 꼬마 애들을 데려와. 5살짜리, 6살짜리 애들 데려와. 그리고 그 5살, 6살짜리 애, 아무것도 모르는 애 등에다가 폭탄을 줘, 폭탄. 그리고 얘네들이 있는 주요 요소에 애를 보내는 거야. 애는 못 모르고 가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잖아, 폭탄 터뜨려버려. 그게 얘네들이 무서운 놈들이야. 무서운 놈들이라 얘기하고보다는 악랄한 놈, 악랄해, 이거. 그러면서 이 두 민족 간에, 물론, 이쪽을 이제 타밀족을 스리랑카로 보냈던 그거는 이제 영국이 이제 개입되어 있었지,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타밀족하고 싱할족하고 이거 민족 간의 갈등이기도 하면서 타밀족이 믿고 있는 종교는 힌두교거든, 싱할족은 불교거든. 그래서 힌두교하고 불교 간의 종교 간의 갈등 도가 된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스리랑카 쪽에서 나타나는 갈등. 물론 최근에는 뭐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 앙금이 금방 사라지고 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아직까지 앙금은 많이 남아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돼. 그다음에 여기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 자, 아일랜드는 영국 식민 지배를 겪었다고. 영국에서 믿고 있는 종교는 당연히 그리스도교지. 그리스도교 중에서 개신교를 믿고 있어. 아일랜드도 그리스도교인데 아일랜드는 가톨릭을 믿고 있다고. 자, 그러다 결국 이제 이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는데 아래쪽은 독립이 됐는데 이 위쪽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북아일랜드에서도 역시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가톨릭을 믿고 있어, 가톨릭을. 근데 영국은 개신교를 믿고 있거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종파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북아일랜드도 계속 이제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교 종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북아일랜드다. 자, 그 다음에 미얀마 쪽에서는, 미얀마는 이제 여기가 미얀마지. 여기가 미얀마 쪽에서는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 그러고 보면 영국이 이게 우리는 흔히 이제 영국 그럼 신사를 떠올리잖아, 그지? 왠지 좀 양복 쫙 빼입고, 그지? 좀 점잖해 보이고 신사의 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일들을 보면은 신사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 이거 보면은 물론 이게 영국이 섬나라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뭐 섬나라의 그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 그지? 뭐 영국보다 더
더한 애들 있잖아, 그지? 섬나라 중에, 그지? 네. 뭐 내가 뭐 이거 외교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내가 뭐 나라 이름을 거론 안 하겠는데, 그 있잖아. 꼴보기 싫은 새끼 있잖아, 그거. 특히 저기 내가 각시탈이 싫어하는 그 있잖아, 섬나라. 있잖아. 그래서 이 섬나라 애들이 좀 아주 이 본성 자체가 나쁜 글러먹은 새끼들이야, 이거. 글러먹은 새끼들. 보면 진짜 확 그냥 쳐발라버리구나 그냥. 자, 그래서 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영국이 이제 이 미얀마를 식민 지배하면서 좀 관리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누굴 보냈냐면은 이 방글라데시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던 로힝야족이야. 얘네들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미얀마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로힝야족은 관리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소수겠지.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이제 다수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 종교가 다르지. 미얀마는 불교를 믿고 있잖아.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갔거든, 로힝야족은. 그럼 여기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 자, 그렇게 이제 로힝야족들이 이제 이 미얀마를 관리를 해 오다가 역시 독립이 됐거든. 믿고 있던 백이 영국이 사라져 버렸어. 상황 역전이야. 다수의 소수야, 이거. 그래서 니네들이 영국 백 믿고 우리를 갈궜단 얘기지 라고 하면서 탄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은 대학 입학을 못하게 해. 그리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으로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그리고 뭐로 간주하느냐 하면은 얘네들이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적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를 하면서 탄압을 하고 있는, 여기가 이제 미얀마에서의 로힝야족 탄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종교로 인한 갈등을 쭉 살펴봤어. 자, 그다음 언어로 인한 갈등을 본다라고 하면 뭐 벨기에하고 퀘벡주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벨기에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고 하면 뭐 벨기에 뭐 국가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딱 뭐 벨기에라는 국가 딱 하면 뭐 바로 막 선진국 딱 떠오르잖아, 그지? 선진국. 그리고 초콜릿 유명하잖아, 벨기에. 그 조개 모양 하고 있는 초콜릿 있잖아, 그거. 발렌타인데이 때 막 선물 많이 하는 거 좀 비싼 초콜릿. 벨기에 초콜릿. 그리고 또 와플. 와플로도 유명하잖아, 그지? 예. 그런데 이거 진짜 언어로 인한 갈등 심각해, 이거. 국가가 찢어질 수도 있어, 이거, 벨기에. 자, 벨기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이 사이에 지금 세 개의 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세 개의 국가가 들어가 있거든. 이 세 국가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베네룩스 3국이라고 불러. 앞 글자를 따와가지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세 국가가 있다고. 이쪽이 벨기에, 네덜란드, 여기 조그만 나라가 룩셈부르크 이렇게 있거든. 자, 근데 이 벨기에는 어떤 언어를 쓰냐? 사용하는 언어는 세 개의 언어를 쓰고 있다고. 자, 인접한 국가의 언어를 쓰고 있어. 인접한 국가의 언어. 자, 그러면 이 벨기에 북부지방은 어디랑 인접해 있느냐? 네덜란드하고 인접해 있거든. 네덜란드로 쓰는 거야. 남부지방은 어디랑 접해 있냐? 프랑스랑 접해 있어요. 그 프랑스어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동쪽은 독일하고 접해 있어. 독일어를 쓰고 있어. 그런데 동쪽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구수가 얼마 안 돼. 쪽수가 얼마 안 돼. 불만을 제기해봤자 지네들 쪽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야, 이게. 지네들 우리 당하는 거야, 불만 내세웠다가는. 그래서 독일어를 쓰는 사람은 그냥 잠잠해. 조용해. 누가 갈등을 빚고 있느냐? 북부지방의 네덜란드하고 남부지방의 프랑스. 얘네들이 쪽수가 비슷하거든. 그래서 얘네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네덜란드어를 쓰고 있는 북부지방은 또 부유한 사람들이야. 소득 수준이 높아. 프랑스어를 쓰는 남부지방은 소득 수준이 낮다고. 그래서 북부지방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냈는데 우리 돈 가지고 남부지방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불만을 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갈등 양상이 우리가 흔히 벨기에 그러면 선진국이다,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이 벨기에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퀘벡주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퀘벡주는
프랑스 쪽, 이 캐나다 쪽이야. 캐나다는 누가 들어왔느냐면은 대부분 영국계들이 들어왔지, 그지? 캐나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 앵글로 아메리카 쪽은 우리가 흔히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은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이게 앵글로 아메리카, 앵글로 색성 계열들이 주로 들어왔거든. 영국계들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여기 캐나다의 동쪽 지역, 여기가 퀘벡주라는 곳이거든. 여기는 누가 들어와 있느냐? 프랑스계가 들어와 있다고. 그 사용하는 언어도 프랑스어를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캐나다하고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퀘벡주가 캐나다로부터 독립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퀘벡주 사람들이 과연 독립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투표를 2번이나 실시했어. 근데 2번 다 캐나다에 남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얼마나 많았느냐? 1% 많았어. 캐나다에 남겠다 50.5%. 독립하겠다 49.5%. 딱 1% 차이. 이게 확실하게 표차게 나버리면 그러니까 캐나다에 남겠다라는 그 의견이 한 80% 정도 좀 나와버리면은 독립하겠다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올 거야. 어차피 투표해봤자 어차피 부결될 거니까. 근데 딱 1% 차이밖에 안 나거든. 그래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 차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투표하면 독립하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제 독립적이 투표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계들이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캐나다의 퀘벡주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물 자원을 둘러싼 갈등. 이거는 하천으로 인한 갈등인데 어떤 하천이 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부 다 이거야 국제하천이야, 국제하천. 국제하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국가를 거쳐서 흘러가는 하천, 그게 국제하천이라고. 한 국가 내에서 흘러가는 하천 같은 경우에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지. 뭐 낙동강이 뭐 우리나라하고 뭐 어디랑 갈등을 일으킬 거야. 우리나라만 흘러가는데, 그지? 근데 여러 국가를 거쳐서 흘러가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대부분이 뭐냐면은 상류 국가에서 댐을 건설하는 바람에 하류 국가하고 갈등이 빚는 이게 대부분이라고. 자, 여기 사례가 좀 3개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그거야. 나일강, 메콩강, 유프라티스강 전부 다 상류 국가에서 댐을 건설하는 바람에 상류 국가하고 하류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먼저 나일강을 보면은 나일강은 아프리카, 이집트 쪽으로 흘러가지, 그지? 자, 어떻게 흘러가느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흘러간다고. 나일강의 물줄기는 크게 2개의 물줄기가 있다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는 이 나일강을 블루 나일강, 첫 나일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탄자니아에서 시작되는 이 나일강을 화이트 나일강, 백 나일강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상류 국가에 해당되는, 탄자니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자, 이 국가들하고 하류에 해당되는 여기 이집트고 여기 수단이야. 이집트, 수단하고 이 상류 국가하고 하류 국가 간의 댐 건설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메콩강. 메콩강은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 쪽으로 거쳐서 흘러가는 강인데 발원지가 어디냐면 중국에서 발원해가지고 자, 이렇게 쭉 구불구불해서 어디로 빠져나왔냐? 인도 차이나 반도 끝에 베트남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자, 중국도 댐을 어마어마하게 건설하고 있다고. 수력 발전 세계 최대 국가가 중국이야. 이게 브라질이 아니야. 중국이야. 중국. 댐 어마어마하게 건설해. 그래서 이 중국에서 댐을 건설하는 바람에 이 인도 차이나 반도 메콩강의 중류 하류에 있는 국가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메콩강은 인도 차이나 반도의 5개국을 전부 다 거쳐서 지나간다고. 어떤 나라에는 미얀마, 그 다음에 라오스, 그 다음에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이 5개 국가가 다 지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갈등을 빚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터키에서 발원해가지고 자,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강인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둘 다 터키에서 발원해.
터키도 수력 발전하기 위해서 댐을 상당히 많이 건설하고 있거든. 자, 이렇게 터키에서 댐을 건설하는 바람에 중류에 해당되는 요 국가가 시리아야. 시리아. 그리고 하류 쪽에 해당되는 이 국가는 이라크지. 예, 그래서 터키하고 시리아, 이라크하고 간의 그런 갈등. 역시 댐 건설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천으로 인한 갈등들은 거의 대부분 다 상류 국가에서 댐을 건설하는 바람에 이 하류 국가 간에 하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은 지역 갈등에 남아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살펴봤어. 하천 갈등까지 다 살펴봤다고. 자,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 두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게 출제 가능성 높아. 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